등산과 막걸리.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 지 꽤 지났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오히려 잘된 듯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은 하산주가 있다. 이것마저 없으면 산을 끊어야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사실 하산주는 몸에 좋을 리는 없을 것이다. 술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힘든 산행 후에는 갈증을 느낀다. 이때 우리 몸은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몸의 세포와 영양 공급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갑자기 근육을 사용한 격렬한 운동으로 몸에 피로가 쌓여 통증이 생기는 등 근육에 손상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 갈증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한 잔 정도 걸쳐야 하는 게 국률이 아닌가?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등산이 배라면 막걸리가 배꼽이라고 생각한다. 등산을 하고 나면 막걸리를 마셔야 한다는 건 일반적인 배와 배꼽에 대한 논리와 서열에 의거한 사고체계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하산하다가 막걸리를 마시고 싶어서 죽겠다는 분들의 음성을 많이도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 등산을 한다. 배꼽이 배를 결정했듯이 막걸리가 등산을 결행하게 한 것이다. 또 배꼽이 배를 잇게 했듯이 막걸리가 등산을 잇게 한 것이랄까? 정말 와닿는 이야기다. 막걸리는 동동주, 청주와 한배, 즉 항아리에서 태어난 형제다. 셋 다 시작은 같다. 밀로 누룩을 만들고 쌀로 고두밥을 지어 물과 섞어 빚는다. 2주 뒤쯤 덜 삭은 고두밥 알갱이가 술덮 위에 동동 뜰 때 이때 국자로 쌀알과 함께 술을 떠내면 동동주가 된다. 술을 떠내지 않고 그냥 두면 쌀알이 가라앉고 맑은 술이 된다. 맑은 술이 된 윗부분만 떠내면 청주가 되고 그 밑에 가라앉은 지게미를 술덮과 함께 체에 걸러내면 막걸리가 된다. 이름 유래도 여기서 나온다. 동동 떠있다 하여 동동주, 맑다 하여 청주, 막 걸러냈다 해서 막걸리다. 술에는 양면성이 있어 백약지장 또는 백독지원이라고 한다.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위벽의 상해를 줘 궤양이 되기 쉽고 간장에 큰 부담을 줘 간경화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그러나 쌀로 빚은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6 정도로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에게 유익한 여러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막걸리는 일반 주류와 달리 상당량의 단백질과 당질, 코올린,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 중 단백질과 당질은 에너지원이 되는 혈당의 감소를 방지하며 비타민 B와 콜린은 간의 부담을 덜어줘 알코올성 간경화 증이나 영양실조 현상을 예방해 준다고 한다. 또한 일반 주류의 알코올이 고혈압이나 심장병, 동맥경화 증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것과는 달리 막걸리에 다량 함유된 생효모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성인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니 가히 보약 중의 보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명한 칼럼니스트 이규태 씨는 그의 코너에서 막걸리는 5덕이 있다고 쓰고 있다. 인사불성일 만큼 취하지 않음이 1덕이요. 새참에 마시면 욕이 되는 것이 2덕이며 힘 빠졌을 때 기운 돋우는 것이 3덕이다. 안 되던 일도 마시고 넌지시 웃으면 되는 것이 4덕이며 더불어 마시면 응어리 풀리는 것이 5덕이다. 남의 삶은 보이고 내 삶은 안 보이는 요즘 세상. 5덕을 행함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상 마칩니다.